반갑습니다. 안 나, 요거만 나오면 되는데. 오늘은 그 정신 수양의 응용인데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집중력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그 힘인데, 이 정신 수양을 현실에 응용하는 내용이 되겠으니까 아마 이제 대학생들로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어떻게 집중력을 양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집중하지 않고 성공하는 일이 없다. 그것이 이제 그 표고, 마음을 잘 써야 공부를 잘한다.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원대학인성 교육에서 원래 이제 표어로 삼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면 뭐 올라나? 요걸 안 나오죠. 그렇군요. 여기 이제 그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봤죠. 그 진도에 가면 이게 진도에 가면 이런 그림이 그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단 12척의 배로서 133척의 배를 물리칠 수 있었는가?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명랑해전이 되겠습니다. 물론 한산대첩이 유명하지만 명랑대전은 더 위급한 시기에 이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더 유명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불리한 조건에서부터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그 비결이 집중력 때문에 그렇다.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 집중력이 나왔냐 하면 경계를 대해도 마음이 요란해지지 않았다. 이게 원인이겠어요. 왜군이 그렇게 많이 쳐들어온데도 절대 마음이 부동했다. 이게 태산같이 부동하는 데서부터 집중력이 나옵니다. 집중력은 그러니까 마음이 경계 부동하는 데서부터 나오지 동하면 집중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참 그 뭐죠? 여기 올림픽 가면 우리나라 양궁하고 총하고 우리나라가 참 잘하잖아요. 그 양궁은 원래 이제 고구려 때부터 잘 하던 건데 잘하고 총도 잘 쏘고 그래요. 근데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 조금만 흔들려도 그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마음 무지개 그 경계에 대해 마음이 조금도 요란하지 않고 부동했다.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창의적 사고력이 나온다. 집중을 한 데부터 창의적 사고력이 나와서 집중력 갖고 이긴 게 아니라 사고력 갖고 이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략을 꾸며서 적을 이길 것이냐 하는 건 사고력인데, 그 사고력이 집중력에서 나온 거다. 집중력은 부동하는 힘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정신수양의 원리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이제 현실 생활에 한번 활용을 해보자 하는 것이 이번 강좌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이 바뀌고 그렇잖아요. 집중하면 또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집중을 하면 내 인생도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집중해서 세계를 바꾼 사람이 여기 그림에 있는 에디슨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집중력을 때문에 이 세계를 바꾼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인생만 바꾼 게 아니라 극도의 집중력으로 세계를 바꾼 인물들을 우리는 실제 역사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그분들이 가능한데 나는 불가능할 것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집중에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따라가면 나도 저렇게 내 인생도 바꾸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것이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일상수행요법 1조하고 정신수양 속에 들어있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는데, 이번에는 그 정신수양을 갖다가 실제 나의 삶에다 활용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집중력을 극대화하면
창의적 사고의 내적 가능성 여건이 성숙된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집중을 이렇게 극도로 하면 기억력이 좋아서 시험을 잘 본다. 여기까지는 알죠. 집중하면 시험을 잘 본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집중력을 극대화하면 창의적 사고의 내적 가능성이 형성된다. 집중하면 창의적 사고가 나온다 이거죠. 요것이 더 핵심이에요. 이순신 장군도 집중해서 막 열심히 싸운 게 아니라 창의적 사고로 이긴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성공하는 데는 집중력은 최대의 무기다. 내가 집중해 있으면 아무리 앞에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창의적으로 돌파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피곤하더라도 이 집중을 놓치면 안 돼요. 집중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막 게임에 집중하는데 이게 집중력이냐 이거죠. 뭐 아주 몰두를 해서 막 뭐 시간도 있고 밥도 있고 다 잊어먹고 먹는 것도 있고 잊었는데 이게 집중력이냐 하고 하는 게 이게 집중력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집중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근데 이 집중을 했는데 게임을 하다가 공부할 시간이 됐는데도 멈추지 못한다면 공부할 시간이 됐는데 멈추지 못하고 게임만 한다 이거죠. 시간이 됐는데 그것은 진짜 집중력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게임은 진짜 집중. 그러면 왜 게임은 집중했는데 집중력이 아니냐? 그 원리를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멈추긴 멈춰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게임이 자꾸 생각나서 공부는 집중이 안 됐다. 이것도 진짜 집중력이 아니라 이거죠. 옮기긴 옮겼는데 공부하긴 했는데 집중이 안 된다 이거죠. 게임할 때는 집중했는데 공부를 옮기니 수학 문제로 게임하다 수학 문제를 풀으니까 집중이 안 된다. 그거는 진짜 집중력이 아니라 이거예요. 뭐냐? 이거를 pseudo concentration power라고 그래요. pseudo란 말을 써요. 우리 과학에서 많이 쓰죠. pseudo 유사하다, 가짜다 이거죠. 그 집중력은 진짜 집중력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집중력이란 뭐냐? 뭐가 그러면 집중하고 뭐가 다르냐 했을 때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않아서 그 일거에 일심하는 능력이 진짜 집중력이에요. 게임할 때 게임에 집중하면 좋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근데 그 다음 수학 문제를 바꿨는데 또 집중하면 그건 집중력이죠. 게임도 집중력, 수학 문제 집중력인데 게임 하는데 수학 문제를 바꾸는 집중이 안 됐다 그런 진짜가 아니라 일할 때 여기 집중하다가 저 일로 옮겨도 또 집중하고 집중으로 가면 이제 집중력이다 이거죠. 이제 그것이죠. 집중은 잘했더니 공부하는데 막 집중은 잘했는데 또 뭐가 있어요. 잠을 자려니 잠이 안 와. 그것도 진짜 좀 약간 쓰더란 말이죠. 잠잘 땐 잠만 자야지 왜 또 수학 문제를 생각하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집중력은 공부하다가 탁 놓고 잠자면 잠자고 잠자다가 탁 놓고 운동하면 운동하고 이게 막 변해야 돼. 변해도 변치 않는 집중력을 해야 된다. 근데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거를 평생 가면 이 단련을 해갖고 어떤 거를 갖다가 하더라도 집중이 된단 말이죠. 아무 옆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도 그냥 집중해서 공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그렇게 막 잠자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근데 누가 옆에서 조그만 코를 골아도 못 자고 이건 집중력이 안 된다는데요. 두 번째는 어떻게 집중하냐? 핵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거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하여 꼴똘히 주시하는 능력이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려면 여러 가지 지식이 동원돼야 되잖아요. 수학도 막 공식을 여러 개 동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다른 것도 어떤 회사 일을 한다 해서 전체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체를 동원해서 꼴똘하게 생각하는 이것도 집중력이라 한다 이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공부와 일을 한 중에 딴 생각이 올라와요. 집중. 그러면 바로 그걸 없애버리고 원래로 다시 집중하는 게 집중력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중에 마음이 딴 데로 흐르면 바로 놔버리고 원래 집중한 대로 돌아가는 게 이걸 집중력이라고 해요. 세 가지를.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큼 됐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되면요. 그냥 학교 성적은 저절로 올라가서 그냥 다 이렇게 4.5 얼마씩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이 공부하려는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니까 그냥 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걸 한번 늘려보자 이거죠. 이번 시간은 이제 교리 공부하지 말고
현실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죠. 그럼 진짜 집중력과 수도 집중력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집중력에 사고력과 주의력이 함께하면 진짜 집중력인데 집중력에 사고력과 주의력이 떨어져 버리면 이게 진짜 집중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순신 장군은 집중했는데 그때 창의적 사고력과 나오고 치밀한 주의력이 있는데 동시에 붙어갖고 이 주의력이 됐는데 게임할 때는 집중만 됐는데 사고 주의력이 없어지고 자기 할 일도 다 잊어먹고 옳은 생각도 잊어먹고 이 다 잊어먹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냐면 사고력과 주의력의 바탕 에 이루어진 집중력이 진짜 집중력이다. 그 요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사고력과 주의력. 이제 다음에 이제 사고력은 이제 우리가 사리연구, 주의력은 작업지사에 해당하는데 그걸 배우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동시켜야 된다. 근데 집중력이 주가 되지만 사고력과 주의력이 이제 받쳐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집중력에도 차원이 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다니면 이과 대학 다니면 되게 이제 공과나 이과 대학 때문에 차원이란 걸 디멘전을 알고 있어요. 디멘전이 이제 원 디멘셔널 이제 스페이스, 투 디멘셔널, 쓰리 디멘셔널, 포스 디멘셔널 스페이스가 있단 말이죠. 그 아인슈타인이 발전한 4디멘셔널 스페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잘 몰라요. 3차원밖에 모르는데 4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4차원이 있는데 이 집중력에 4차원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처음 1차원 집중력은 단일 일심이라 그래요. 단일 일심. 그냥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2차원 집중력은 복합 일심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복합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3차원 집중력은 이 일을 하다가 시간 되면 딱 그치고 저 일하고 시간대로 이제 이게 아까는 공간으로 이게 집중했는데 이건 시간이 흘러도 딱 닦고 시간 되면 끝이고 딴 거 하고 또 한 거 딴 거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연속적으로 시간적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하나는 2차원은 공간적으로 퍼진 거고 이게 실제 공간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1차, 2차, 3차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게 4차원 집중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저절로 착착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집중력이라 이거죠. 아무 무념인데 집중이 된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하면 이것이 곧 뭐냐면 1차원 집중력이에요. 게임도 그거 요거는 돼요. 게임도 1차원. 근데 그 일할 때는 끌렸는데 저 일로 가면 안 되죠. 근데 일할 때 일심하다가 저 일로 가도 일심, 저 일로 가도 일심이 되는데 그 1차원 집중력이다 이거죠. 이 집중력이다. 보통은 이제 대학생들이 이거는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공부할 때 집중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제 일이 몇 가지를 시켜놔. 이제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이제 한 5가지쯤 시켜놓으면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막 정신이 없대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복합적 여러 가지 책임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나한테 공부하는 것도 책임져주고 뭣도 책임졌고 뭣도 여러 가지가 책임졌으면 그걸 동시에 다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능력이에요. 지도자는 복합적 일심을 가져야 돼요.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돼요. 집중만. 되게 한 가지 집중만 잘하면 그 밑에 사람 밑에서 시킨 대로만 하면 잘해요. 그러나 지도자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 이게 착오가 없어야 돼요. 이 일도 저 일도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일을 하면서 저 일을 이렇게 대중을 하는 대중이라 그래요. 일을 하면서 저 일을 대중해서 전체를 갖다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겠다. 이거는 마음 먹고 기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때 여러 가지 일을 갖다 동시에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간단한 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과목이 한 5과목을 본다 이거죠. 그럼 한 과목만 집중하다 다른 거 놓치면 그거는 1차원 집중력이죠. 그런데 5과목을 골고루 잘해갖고 전체를 시험도 잘 본다. 그럼 이게 복합 집중력이래. 그 아주 대학교 때는 수업 골고루 여러 과목을 골고루 해서 시험 잘 봐야 돼요. 몇 과목은 잘 보고 몇 과목은 그냥 공부도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제 2차원 집중력이 안 된다 이거죠. 2차원하고 3차원은 거의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일을 할 때는 집중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으면은 그러면 여러 가지 살피다가 하나도 집중을 못해. 살피긴 살피는데 집중이 안 돼. 그게 아니라 일을 할 땐 저거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중을 한단 말이죠. 하는데 때가 되면 탁 일어나갖고 딴 걸 탁 집중하고 때가 되면
거의 집중하는데 또 딱 집중하고 이러고 요거를 3차원 집중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내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익산으로 KTX를 타고 갔는데 여기서 가면 옛날에 한 2시간씩 걸려요. 그러면 시간이 넉넉하잖아요. 이거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 책을 딱 보면 이제 집중이 잘 돼요. 저는 책을 보면 집중이 잘 됐는데 책보다 정읍 같네. 이게 정읍 같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집중이 안 돼서 그때 딱 끝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가다가 논다쯤 되면 그때는 책을 내려놓고 이제 이게 어디 오나 이렇게 살펴야지요. 거기 논사쯤 가서 책 조금 더 보자 하면 그냥 싹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거예요. 이 일을 집중하다가 거기에 끌리지 말아야 돼. 끌리지 않고 이게 주의력 사고력이거든요. 어떤 일이 집중하다가 끌리지 않고 그걸 탁 놔버리고 이쪽으로 탁 간다 이거죠. 근데 대부분 대학생들이 막 공부하다 말고 막 잠잘 시간 됐는데 끌려갖고 그냥 막 계속 더 하다 보니까 잠잘 시간 낮춰서 건강을 잃고 자꾸 그건 오래 못 가요.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가고 건강을 잃으면 오래 못 가니까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가다가 그냥 탁 놓고 칼같이 놓고 그냥 딱 놔버리고 그냥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또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게 현명한 일인데 그냥 막 하다가 말고 막 공부 잘 됐는데 더 하자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이 일을 하다가 대중심을 갖고 있다가 놀 때 탁 칼같이 놔야 된다. 요거를 연습해야 된다 이거죠. 요거를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밥정을 치면은 이렇게 누가 밥 먹어라 그러면요 탁 넣고 탁 이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건 나도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어머니가 야 밥 먹어라 그러면요 공부하는 거 딱 넣고 딱 이랬으면 돼요.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거만 해버리면 다른 것도 이제 차차로 된다 이거죠. 근데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2차하고 3차는 비슷비슷해요. 공간적으로는 근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테스트하냐?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을 하나 써라. 이렇게 하면은 뭐 게임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30분간 게임을 하다 이거죠. 해놓고 시작에 30분이 딱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딱 놓고 그냥 계속 게임을 하고 싶어서 재밌는 게임을 하고 싶다 하면 그거는 이제 0점이고 멈추었는데 게임이 많이 생각돼서 전혀 공부가 안 된다. 수학 문제 안 풀어진다. 그럼 20점이고 그 다음에 조금 게임은 멈추었는데 공부도 반 게임도 반 이 생각이 나면 50점이고 그냥 전혀 게임이 생각 안 나고 그냥 딱 멈추고 그냥 수학 문제를 그대로 풀었다 그러면 100점이란 말이죠. 요거를 여러분 시험해 보면 돼요. 제일 좋아하는 거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막 재밌는 영화 막 열심히 보다가 시간 되면 딱 그치고 30분 정해놓고 그냥 딱 자기 어려운 거 전국 문제 탁 봐봐요. 그 마음이 집중이 되면 그게 이제 자기 점수를 매겨본다 이거죠. 나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뭐죠? 월드컵에서 1등 했잖아요. 그랬는데 막 저쪽에서 막 월드컵 막 소리가 막 나요. 그러면 좌선을 하고 딱 있는데 빨리 좌선 끝내고 저 가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아무리 수혜를 해도요. 그런 게 착 옆에 들리면 이거 연불 빨리 끝내고 그거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끝까지 그냥 그 시간을 지켜갖고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야지. 그런 연습을 해야 이게 아주 집중력인데 이걸 평생을 해야 돼요. 평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계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이게 테스트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이렇게 그램표로 그려봐. 이게 점수가 100점일수록 좋은 거예요. 처음에 20점 하다가 낸 중에 이렇게 길게 잡으면 안 되고요. 5주 완성 이렇게 해야지. 요새 뭐 5주 완성은 없나요? 2달 완성해갖고 2달 만에 0점에서 100점을 올리자 이렇게 해야죠. 이거 6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단기간이 좋은 거예요. 단기간에 한번 목표를 해갖고 내가 100점 만점을 한번 올려보자 이거죠. 4차원 집중력은 일심이라는 관념이 없다. 이거. 내가 일심한다는 관념이 있으면 벌써 일심이 안 돼요. 없는데 그냥 1, 2, 3차가 그냥 저절로 돼버린다 이거죠. 예를 들면 피겨스케이팅이 그래요. 내가 일심한다 그러면 벌써 넘어지는 거예요. 뭐 일심한다는 생각이 들으면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도 없이 그냥 자달로 돼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생각할 것도 없이 저절로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집중력을 너무 연습을 해갖고 저절로 1, 2, 3차가 척척척척척 되면 이제 이게 만사 성공이라 이게 만사 성공.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예, 한번 물어봐. 문제 해결 집중력은 수학 문제 풀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핵심 문제 해결하게 지식을 총 어떻게 되냐면 수학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요. 처음에 공식을 다 외우는 거예요. 공식을 다 외운단 말이죠. 외우고 그다음에 예제 문제를 다 풀어보는 거잖아요. 예제 문제를 그렇게 풀어봐 갖고 그러니까 충분한 공식에 대한 갖고 예제 문제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고 난 다음에 모르는 문제를 딱 푼단 말이죠. 그땐 절대 해답지뿐만 안 풀고 그러면 예제 문제하고 공식하고 전체가 머리에다 갖고 그 답이 뭐냐고 하면 탁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그게 수학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를 이제 수학 문제집을 갖다 쫙 풀어가면 나중에 그냥 어떤 문제를 닥치더라도 그냥 다 풀어버린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수학 문제 푸는 건데 이제 과학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렇게 수학 문제식이 아니라 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있어요. 디자인 같은 거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면 디자인도 똑같은 방법을 해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가는 공학이라는 것은 좀 더 이게 오픈 엔디드 프로그램이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가요. 환자가 왔는데 진단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한 5분밖에 안 봐요. 5분도 안 봐요. 어떻게 맞추는지 기가 막히게 맞춘다 이거죠. 그러면 그 요새는 다 이 진단 피검사 뭐나 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검사를 보고 또 그 사람의 상태도 보고 말도 들어보고 그동안 경험도 있고 막 이걸 참 종합해 갖고 딱 맞춘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말하는데 요새는 이거를 전부 AI가 대신을 해버리는 게 저 모든 데이터를 갖고 그냥 딱 들어맞히는 게 앞으로는 의사가 하는 거 AI가 거의 다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를 우리 사람이 그러면 AI가 안 하고 빅데이터가 안 하고 뭘 갖고 하느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갖고 하는데 AI가 대신 못할 게 뭐가 있냐면 인성관리예요. 인성관리. 사람 마음 관리는요. AI라는 건 마음이 없거든. 그래서 관리할 줄을 그래서 그걸 해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보자 이거죠. 근데 수학 문제가 똑같아요. 원리의 문제, 경험, 예제, 기본 상식 해갖고 그냥 집중해서 이걸 풀면 이제 수학 문제를 푼다 이거죠. 그래서 집중력 공부는 집중될 한망 일심인데 뭐가 좋아요? 주의력이 좋아져요. 챙기는 마음, 주의력은 챙기는 마음이고 사고력은 생각하는 힘이고 효율적 학습과 일, 이 세 가지가 좋아요. 집중이 되면 주의력과 사고력과 효율적 학습과 일이 돼서 만사 성공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중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 요거부터 알아야 돼요. 왜 안 되냐? 평소에 정신을 흩어지는 경계에 많이 끌리는 거예요. 정신 흩어지는데 자꾸 가는 거예요. 응? 그냥 계속 영화 보러 가고 놀러 가고 뭐 하러 가고 영국 보러 가고면요. 정신이 흩어져서 모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집중하려면 그걸 끊어버려야 돼. 그냥 영화 보는 거, 연극 보는 거, 놀러 가는 거 다 끊어버려야 집중이 되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일단 끊어버려야 돼요. 그거를 집중 안 되는 걸 막아버려야 집중이 되지. 이거 놀러도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서 집중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라앉아야 들뜬 마음이 가라앉아야 집중이 되는데 들떠 있는데 가라앉을만 하면 또 가고 가라앉을만 하면 또 가고 하니까 이게 집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 일단 1번이 자기 정신을 흩어진 일을 멀리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한 사람은 집중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딱 그거 보면 알아요. 그냥 그 사람 행동 보면 집중 잘하나 안 하나 하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어느 팀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집중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집중하려고 그래요. 원리가 있다면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는 집중하려는 한 생각이 없다. 원리는 알겠는데 내가 집중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없다 이건 어디 있냐면 집중을 하고 수업을 듣고 있는데 생각이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걸 끊어버리고 다시 집중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 가서 열심히 이게 공상에 떨고 있으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이게 되게 집중하기 싫은 사람은 공상하기를 좋아해. 공상하기를 좋아해서 거기에서 막 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중이란 공상을 끊어버려야 돼. 공상을 끊어버리고 집중할 한 생각을 챙겨야 된다 이거죠.
다음에 집중이 기질이 분명히 되기까지 단련을 완전하게 안 해요. 집중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 단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집중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네 가지만 하게 되면 다음 학기 성적이 올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응? 그래서 이거 배운 사람들은 다 이게 성적이 다 올라요. 우리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4.0이라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고 저 전교 1등한 데가 4.0 맞거든요. 총장상 대통령 봤는데. 그런데 요거 이거 한 사람요 4.0이 보통이요. 그냥 4.5도 막 나와요. 4.5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말하면 이 자기 정치 흩어지면 어떻게 되냐? 마음에 구멍이 난다 이거죠. 마음에 구멍이 나면 이거는 절대 집중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구멍이 나는데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게 모이질 않잖아요. 집중이란 물이 모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마음에 구멍이 나면 기운이 새나갖고 안 모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걸 때워야 된다. 마음을 구멍을 때워야 된다. 뭐에 구멍이 났냐 했을 때 뭐죠? 뭐 TV 뭐 여러 가지 그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안 나온다. 여러 가지 뭐 유튜브 뭐 구멍이 나 있잖아. 그럼 그걸 다 떼어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기가 뚫린 마음의 구멍을 떼어라. 어떻게 떼우냐? 여기 적어놓고서 여기다 뭐 유튜브 안 보기 뭐 안 보기 뭐 이렇게 쫙 적어놓고 그때 보고 싶을 때 안 보면 요 하얀 스티커 하나를 붙여버려요. 그래갖고 여기 다 붙이면 다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요거를 이게 마음구멍 때우기 그거를 이렇게 우리 초등학생 청소년들한테 이걸 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되겠다 이거죠. 그럼 나의 집중을 방해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각각 한번 이따가 집중력을 방해하는 게 뭐냐 하는 걸 한 번씩 말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근데 이제 경계를 피하기예요. 집중을 흐트러진 경계를 피한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조금 이제 이 학문적으로 보면 문제의 정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명확하면 집중이 잘 된다 이거예요. 문제, 프로블렘 데피니션을 명확하게 내려라. 그게 학술력으로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프로블렘 데피니션을 잘 내려라. 그러면 왜 그러냐면 집중은 초점이 있어야 돼요. 초점. 프로블렘 데피니션은 초점이에요. 초점을 확실히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 진로의 방향이라든지 인생의 방향이라든지 초점이 딱 맞춰지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명확하게 알면 초점을 집중이 된다. 두 번째는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동기는 에너지예요. 집중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속에서 끌어올리는 동기가 있으면 이게 초점이 있고 에너지가 있으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걸 뭘 해야겠다 목표를 이렇게 두게 되면 근데 학생들은 이제 그렇더라고 보니까 내가 장학금 좀 받아봐야겠다. 근데 집중 동기는 동기지 에너지. 근데 별로 그래갖고 큰 동기는 안 되고 그래갖고 장학금 받는 사람 별로 못 받았대요. 전부 학교 초에는 내가 장학금 받아야겠다 동기는 됐죠. 그러고 공부에 집중을 하는데 장학금 받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더 재밌다 이게. 장학금 받는 건 먼 옛날이고 고생은 부모님이 하는 거고 장학금 안 받으면 고생은 부모님이 하는 거 나는데 노는 게 더 재밌지. 그러면 어느 게 더 강하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진짜 그 효자는 이제 부모님 고생 안 시키려고 장학금 받는데 아니 뭐 요새가 효자에 있는 사람 별로 못 받았구나. 우선 재밌게 놀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된다 이거지. 그보다 더 강력한 원동력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자꾸 배워갖고 뭔가 이 장학금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원동력이 마음속에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초점이 딱 정해지면 된다 이거죠. 여기 이제 학술적으로 집중하는 원리. 또 하나는 미리 연마. 뭐 할 일을 미리 연마해서 기본적 지식이 있으면 집중이 잘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대학교 들어가면 알아요. 우리가 처음 대학 갔더니 막 자꾸 뭐 물리고 뭐고 처음 원서로 배웠는데요. 처음에 그냥 아무 예습답도 갔더니 무슨 소리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영어로 뭐 그 내용이 영어로 돼 있는데 교수님 뭐라고 하는데 뭐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 미리 할 걸 다 읽고 가. 그래서 내용이 대충 아는데 들어보니까 다 알겠어요. 그게 그 소리 그러니까 집중이 되는 건데 모르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외국인이 와서 떠들면 집중이 돼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집중이 안 되죠. 한국 사람이 말하면 집중이 되죠. 알 게 집중이 되죠. 알아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아야 집중이, 그다음에 더하는 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습을 해라. 그래서 예전에 우리 대학교 때는 아주 예습이 필수예요. 그냥 안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특히 뭐 외국인이 와서 영어로 강의를 하면 내용도 모르는데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한번 예습하고 가면 알아들어요. 아, 그 소리 이렇게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히 유학 가면요, 예습 안 하면 안 돼요. 유학 가서는 필수적으로 예습을 해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습을 해라.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집중하려 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 요 네 가지가 집중의 원리예요. 참, 이게 근데 말은 쉬운데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기 어려운데 이제 예전에 이제 원대학 코칭은 여기까지만 가르쳤는데, 여기 이제 그걸 이제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가르쳤어요. 만들었어요. 이제 공부 수업 시간에 공부 수업에 집중하기를 주의해라. 만일 마음이 다른 것으로 흐르면 즉시 공부 수업에 집중한 한 생각을 가져라. 집중력 대조표를 여기도 써갖고요. 집중력 대조표에다가 어떻게 돼요? 전일 예습, 학습, 복습. 예습, 학습, 복습 여기 세 가지예요. 그래서 예습을 하고 학습하고 복습을 해라. 전일 예습은 그날 배운 것도 그날 복습해라. 그날 배운 걸 그날 복습하면 왜 집중이 잘 될까요? 이미 배웠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공부하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걸 하려면 집중이 안 되는데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학습을 잘했더니 절대 학습을 잘했으면 집중이 더 잘 되죠. 그러니까 복습을 하는 거는 집중의 최고로 돼요. 그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복습하면 다 집중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은 예습, 학습, 복습이에요. 예습은 미리 한번 공부를 하고 가는 것은 왜 그러냐? 학습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학습에 집중을 하고 나면 복습이 너무나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복습은 지나가니까 예습, 학습, 복습은 집중의 최고 명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반드시 예습을 하고 가고, 그다음에 학습 시간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반드시 그날이 가기 전에 복습을 해야 돼요. 이게 공부의 3대 원리예요. 3대 원리.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집중력 증지 최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요것만 갖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사람이 자기가 믿는 사람은 집중이 잘 돼. 좋아하는 사람은 집중이 잘 돼요. 그죠? 누구 애인이 있으면 애인 말하면 집중이 잘 되잖아요. 무슨 소리 하나 다 빠지죠.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집중을 잘하려면 교수님을 믿고 공경해요. 교수님을 믿고 공경하면 그냥 교수님 말이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괜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샵이라면 절대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교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려는 마음, 교수님을 믿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까 예습복 학습보다 있는데 요걸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을 믿고 공경해라. 그러면 집중이 잘 된다. 아까 집중을 흩뜨린 경계는 멀리하라 했죠. 또 이제 이번에 이제 한 가지 생각해냈어요. 이제 청소년들이 집중이 하도 안 된다 해서 그럼 어떻게 집중하냐? 집중력 공부도 순서가 있다. 그래서 내가 흥미가 있고 집중이 잘 되는 과목을 먼저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면 집중이 되잖아요. 자기 과학이 좋아하는 사람은 과학 공부를 먼저 하는 거예요. 집중이 된 다음에 집중이 안 된 수학을 딱 시간이 딱 1시간에 탁 옮겨가는 거예요. 집중력을 옮기는 거죠. 그럼 집중력이 되고, 근데 집중 안 된 수학부터 해버리면 그 다음에 집중이 흩어진 다음에 딴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도 순서가 있어서 집중 잘 되는 것부터 하고 집중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하고 좀 쉬시겠다가 집중 잘 되는 거 하고 집중 안 돼. 왔다 갔다 이렇게 섞으면 잘 될 것이 아니냐. 근데 이건 내가 이론적으로 한 건데 진짜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 그래 집중이 잘 되는 거 좀 하다가 좀 놓고 집중 안 되는 것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섞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 대학생들이니까 자기 조카라든지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있을 거예요. 옆에 동생, 조카 뭐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집중력을 하는 거예요. 걔를 집중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 집중력 어떻게 하냐? 요걸 똑같이 가르쳐. 요대로 해라. 그러면 자기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의견 교환을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또 집중이 어떻게 돼? 나도 그럼 해보자. 이 둘이 같이 이게 경기를 할 때도 마라톤 뛸 때 같이 뛰면 쉬워요. 누가 어떻게 뛰면 쉬워요. 여기에 내가 이제 처음으로 마라톤을 뛰는데 옆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내 옆에 같이 뛰어줘. 살살 뛰어주면 또 막 그때는 좀 어떡하고 코치를 해줘요. 그러면 너 못 뛸 거 한 2배는 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집중력도 어떻게 되냐면 자기 동생이나 조카나 있으면 집중을 해야 돼. 청소년들이니까 집중을 이런 방법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르쳐 주고요. 그러면 너 이제 공부를 집중해라. 그럼 나도 한다. 같이 옆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정어 공부하고 걔는 그 수학 공부 이제 영어 공부하고 해서 하다가 이제 의견 교환하는 거예요. 너는 집중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안 된다. 자꾸 의견 교환하면 둘이 같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하냐면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같이 집중하면서 자녀를 가르치면요 아주 최고의 그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학생들이니까 분명히 옆에 동생이나 뭐 있을 거예요. 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집중력 단련을 한번 해보라 이거죠. 그러면 아주 좋을 거라 이거죠. 근데 이게 집중력 하는 방법이 원불교 교법에 나온 건데 요거는 이제 원대학 코칭 안 배웠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원불교니까 한번 가르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기를 짓지 말며 그러한 경계를 멀리할 것이요. 경계짓지 않기 이거는 똑같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뭐 원불교가 아니고 다 똑같은 거예요. 경계를 짓지 말란 말이에요. 시끄럽게 하는 걸 하지 말라 이거죠. 근데 뭐가 있냐면 사물을 대할 때 애착 탐착을 두지 말 것이요. 요거는 별로 없대요. 어떤 사물을 두어도 애착 탐착을 막 너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거 하지 담담하게 물막처럼 이렇게 담담하게 해야지 이게 내중 집중이 잘 되는 게 뭔가 이게 막 먹을 거 막 애착 탐착해서 막 먹고 뭐 재미있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담담하게 애착 탐착을 두지 말고 그냥 담담한 맛을 자꾸 길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집중이 잘 된다 이거죠. 이거 조금 이게 원불교적인 거잖아요. 응?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말고 그 일에 일심할 것이요. 이것도 나온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게 원불교가 아니라 다 똑같은데 원불 교재에 나왔는데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원불교는 뭐를 하냐? 원불교 따르면 여가 있는 대로 연불자선하라. 여기 좀 다른 거예요. 이건 안 가르쳐요. 그런데 연불을 하면 집중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뭐 잠자는 것도 뭐 연불만 하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저녁에 한 10분씩만 하면 자요. 반드시 여러분 대학생들은 저녁에 10분씩 연불 해봐요. 그럼 집중력이 저절로 늘어나요. 이게 왜냐하면 연불이라는 게 집중하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이나 적각책은 막 집중을 해도 이게 흩어지는데 연불은 단순해요. 하나니까 그냥 집중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군대를 우리도 이제 군대를 이제 다 나 21일 갔다 왔는데 옛날에 가시더라도 군대 21일 갔다 왔어요. 여기 수색에 갔다 왔는데 이거 막 처음에 들어 막 좀 이거 어떻게 훈련 받나 겁나 이렇게 하는데요. 이 한 서너 시간 지났대요. 그런데 이 줄 맞춰 제일 먼저 하면은 이렇게 줄 맞춰 걷는 거를 해요. 걷는 거 이렇게 구령 맞춰 도보하는 걸 해요. 근데 구령을 하나 둘 셋 하면 구령을 하는데요. 한 서너 시간까지 가면 목소리가 막 쇠소리가 나오는데 막 엄청 막 기분이 팍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들어봐도 저쪽에 들어보면 막 완전히 우락차게 막 일심이 집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서운 거 뭐고 다 잊어먹고요. 집중력이 구령에다 집중을 하는 거죠. 구령. 그러니까 군대 가면 일반의 구령에다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령을 불러요. 막 구령 불리면서 이제 하면은 거기 집중을 해갖고 정신 통일을 시키는 거죠. 연불이나 구령이나 똑같아요. 원리가. 연불에다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이 안 되면 그냥 저녁에 10분씩 탁 연불을 해봐요. 그러면 집중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의 실제 생활의 집중 단련법이 있어요. 이봐요.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않고 오직 그 일에 일심을 하다가 일심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생기냐면 무슨 경계가 나와요.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한 경계가 탁 등장을 하잖아요. 어디 누가 놀러 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내 마음이 요란해졌느냐 안 요란해졌느냐 이게 대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끌렸느냐 안 끌렸느냐. 이게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들어온 것을 염두에 있지 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가라. 내 마음이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 내 마음이 요란해졌냐 안 요란했냐, 이렇게 일심을 하다가 경계를 만나면 이게 탁 이렇게 모드를 바꿔야 돼요. 일심 모드에서 자기 마음 살피는 모드를 바꿔야 돼요. 일심하는 모드에서 마음 살피고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 대중하는 모드로 딱 바꿔서 끌리면 바로 이 마음을 원상으로 돌이켜서 잠깐 공부하는 거 놓고 마음을 안정시켜서 끌리지 않는 상태에 된 다음에 다시 일심으로 하고 요거를 1번, 2번, 3번을 계속 반복을 하게 돼요. 이게 원불교에서만 가르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공부를 하게 되면 앞에 얘기한 모든 게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단련하는 이 집중력 단련법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보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다른 거는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 아까 이건 다 한 건 예습복수 학습은 됐으니까 이따 회화 시간에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